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어난 해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분들, 그러니까 0이나 2, 4, 6, 8로 끝나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20만 원을 먼저 받게 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혹시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를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복지 혜택은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왜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지급 순서가 달라지는 걸까? 나라에서 차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차별이 아니라 행정상의 순서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수급자가 워낙 많다 보니 한꺼번에 모든 분께 동시에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단계를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출생연도의 끝자리 숫자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 즉 0, 2, 4, 6, 8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신 분들이 홀수 출생연도 분들보다 먼저 지급 대상이 되는 방식이지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 처리 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빠르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다 보니 순서를 정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야기되는 걸까요? 이 금액은 최근 기초연금 인상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높여왔는데 현재 기준 최대 지급액이 월 20만 원대에 이르게 되면서 이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된 겁니다.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급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이 금액에 가까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순자님은 1944년생, 그러니까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분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이분은 아들이 가끔 찾아오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없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서 매달 생활이 빠듯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옆에 앉은 친구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짝수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먼저 받는다고 어서 신청해보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는다는 건지, 복잡하지는 않은지 이런 걱정이 앞서셨던 거지요. 하지만 아들과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가신 뒤 신청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 지난 뒤 통장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분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안경을 새로 맞추셨다고 하셨어요. 몇 년째 흐릿하게 보이면서도 돈이 아까워 참으셨던 거였는데 그 첫 달 수령액으로 드디어 새 안경을 장만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내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짝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확인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 둘째는 소득과 재산 수준입니다. 먼저 나이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달부터 신청 자격이 생기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정부가 계산하는 나의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하니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집값을 환산한 금액이 소득으로 더해져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집 한 채 있다고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렵다고 느끼셔서 신청을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계산해드리고 자격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일단 가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정명자님은 1950년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인분입니다. 이분은 오래된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처음부터 신청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오히려 내 혜택만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 기분이 씁쓸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더니 일단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은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가셨는데 담당자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니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집 한 채라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환산 금액이 높지 않아서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들으셨지요. 결국 이분은 신청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고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며 딸에게 먼저 가보자고 했던 걸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게 바로 복지 혜택입니다. 나도 혹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입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 통장 사본도 가져가시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리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그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자격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복수님은 1962년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2인분입니다. 이분은 만 65세 생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기초연금 신청을 생일 이후에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생일이 지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가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전 신청을 했고 덕분에 생일이 지난 달부터 바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몰랐다면 한두 달치 수령액을 그냥 놓쳤을 거라며 미리 알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 보시고 한 달 전이 되는 날짜를 메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막상 가보면 담당자가 옆에서 하나하나 안내해 주니까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지급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건 소득과 재산 변동 신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그걸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샀거나 팔았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일을 시작했다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이루어지는 소득 확인 조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조사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확인서나 자료 제출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가구의 경우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 수급자보다 20%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건 정해진 제도여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두 분 합산하면 혼자 받는 것보다 많으니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오세진님은 1948년생으로 끝자리가 8인분입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느 해 시골에 있던 밭을 자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재산이 줄었으니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어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도 소득 인정액 계산에 반영이 된다는 걸 몰랐던 거지요.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은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계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이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환수당하셨고 이후 몇 달간 기초연금이 감액됐습니다. 이분은 그 일을 계기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무조건 먼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묻는 게 낫지 나중에 돌려주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지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최근에 재산이나 소득 변화가 있으셨나요? 혹시 신고를 안 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이기 때문에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른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챙기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훨씬 커집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와 별개로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더 낮은 분들은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라면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윤정숙님은 1956년생으로 끝자리가 6인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혹시 다른 혜택은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담당자가 이것저것 확인해 보더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해보시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었지요. 이분은 처음엔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좀 망설여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건 세금으로 마련된 본인 권리이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마음을 바꾸게 했다고 하셨어요. 이후 정기적으로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전 확인도 해주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주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하나로 시작했는데 삶의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먼저 받게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수령 후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챙길 수 있는 다른 혜택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몰라서 또는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루다 보면 그 기간만큼의 혜택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리고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닌지를요.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